한중록. 기록으로 싸운 여인의 독배. 서문 그날 뒤주가 닫히던 새벽. 1762년 윤5월 13일 새벽이었습니다. 창덕궁의 어둠은 유난히 깊었고 새 한 마리 울지 않았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그 새벽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이 뒤주 속에 갇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뒤주가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무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궁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제가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들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기가 끊어진 듯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 했습니다. 임금의 아들로 태어나 임금의 손으로 죽은 사내. 저는 그 사람의 아내였고 훗날 왕이 될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제 이름은 해경궁 홍씨입니다. 역사는 저를 왕을 만든 어머니로 기억하겠지만 저는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나는 기록하는 여자다. 일부 침묵이라는 이름의 생존. 뒤주 사건 이후 저는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왕세자의 아내가 아니라 죄인의 가족으로 말입니다. 11살 제 아들 정조는 겨우 어린 몸으로 세상의 모든 짐을 떠안았습니다. 친정 아버지 홍봉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너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울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어머니였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벽을 두드렸습니다. 왜 나는 살아남았는가? 피로 얼룩진 손끝이 다 닳도록 그 질문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살아야 한다고. 죽음이 아니라 생존으로 사도의 억울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그것이 어머니로서 제 몫이라고 말입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지 몇 달 뒤 영조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궁중문이 열리고 저는 천천히 전각에 들어섰습니다. 영조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제 앞에 선 그분은 남편의 아버지이자 남편의 죽음을 명한 왕이었습니다. 제 입술은 말라붙었고 손끝은 얼음같이 차가웠습니다. 저희 모자보전함이 다 성은 이유입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제 심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그 한 문장은 제 분노를 삼킨 울음이었습니다. 남편을 죽인 이를 향해 감사를 표하는 그 순간 저는 인간이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벽 앞에 무릎 꿇고 의열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럴 수 있는가?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겠다고. 정조는 영조 곁으로 보내졌습니다. 제 품에 있어야 할 아이를 저는 제 손으로 내보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였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저는 죄인의 아내로 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적기 시작했습니다. 궁의 기억, 남편의 고통, 제 억울함, 제 다짐. 모든 것을 글로 새겼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진실은 사라진다. 그것이 제 신앙이었습니다. 2부 기록은 나의 칼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아들은 왕이 되었고 저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풍산 홍씨, 제 친정은 몰락했습니다. 제 아들은 나라를 다스렸지만 저는 친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아우는 죽임을 당했고 제 핏줄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밤이면 저는 붓을 들었습니다. 눈앞이 흐려도 제 손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피로 썼습니다. 끝내 아버지를 따라 죽지 못하고 3년상을 마치니 부모를 모시고 즐기던 일이 한낱 꿈이 되어버렸으니 한없는 서름이야 어느 붓으로 적을 수 있으리요. 이 문장은 제 피였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에 저는 종이 위에 저를 묻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해경궁은 냉정하다.
정조의 어머니는 영리한 여자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날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제 아들의 웃음 뒤에서 사도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1795년 정조 19년이었습니다. 제 회갑을 맞아 아들은 화성행궁에서 성대한 원행을 열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웃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아가, 웃음이란 눈물의 반대말이 아니란다. 그날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친정의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 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내 아이가 이루지 못한 약속 제가 마무리하리라. 30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삼부 기억하는 자의 승리. 1814년 순조 14년이었습니다. 마침내 풍산 홍씨 집안은 복권되었습니다. 제가 한중록에 남긴 글, 그 한 줄 한 줄이 역사를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1815년 12월 15일 창경궁 경춘전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81세였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시호를 올렸습니다. 헌경. 총명하고 예지로우며 밤낮으로 스스로를 경계한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제 삶을 돌아봅니다. 저는 한 여인의 비극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시대를 버틴 기억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말합니다. 왕을 만든 어머니. 그러나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록으로 시대를 이긴 여자였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진실은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억울했던 진실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여다보시는 이유는 제 고통 속에서 희망의 인내를, 제 침묵 속에서 지혜의 용기를 배우시기 위함입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이 비극이었다면 제 삶은 그 비극을 넘어선 인간의 승리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록은 약자의 마지막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사도세자의 아내였고 정조의 어머니였으며 70년 궁중의 바람을 견딘 여인이었습니다. 1762년의 그 새벽부터 1815년의 마지막 숨결까지 제가 남긴 이야기가 3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며 수많은 억울함과 침묵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진심을 잃지 않고 기억을 남기는 용기를 잊지 마십시오. 역사는 권력자가 아니라 기억하는 자의 것입니다. 제 글은 제 무기였고 제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으니 여러분의 기억 속에 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중록의 나는 사도세자의 아내였습니다.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762년의 그 새벽부터 1815년의 마지막 숨결까지 한 여인이 남긴 이야기는 3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진실은 권력이 아니라 기억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해경궁 홍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억울했던 진실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그녀의 고통 속에서 희망의 인내, 그녀의 침묵 속에서 지혜의 용기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이 비극이었다면 해경궁 홍씨의 삶은 그 비극을 넘어선 인간의 승리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록은 약자의 마지막 칼이었고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수많은 억울함과 침묵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해경궁 홍씨처럼 진심을 잃지 않고 기억을 남기는 용기를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기록의 여정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조선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한 명의 잊히지 않은 영혼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